안녕하세요. 저는 세진이 멤버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예, 지난주 5차 강연에서 주되게 다뤘던 내용은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첫째가 내인설의 보건성 낮추기 방법들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내인설은 먼저 무게중심을 정하는 경사시험에서 평형수 탱크를 반만 채워 자유표면 효과가 발생했는데 이를 뺨으로써 무게중심을 12.1m로 높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감욱 교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얘기하신 사고 당일 평행수 탱크가 만재 상태라서 자유 표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지만 내인설은 이것이 제대로 발생한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모순된 것인데요. 이것은 내인설이 비양심적인 짜맞추기를 했다라고 보여주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1월 사참위가 중간 조사 결과로 발표한 내용에서 두 가지 문제를 크게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사참위가 발표한 열린한 계산 방식이 실제보다 무려 10cm가 차이가 생긴 것이 선수와 선미 간 경사, 트림이라고 하죠. 이 경사를 잘못 반영한 것 때문이었다는 건데요. 사참위는 저희가 이를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서를 최근에 보내왔습니다. 비록 화물량이 3톤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수직 방향 무게중심이 31cm가 올라가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강연에서 다뤄질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다뤄진 것이 저희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열린함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G0M 0.45를 사참위가 현실적이라고 한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검증한 방법에 대해 오늘 강연에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강연 전에 잠깐 사참위 중간조사 결과의 열린한 계산 방식이 10cm나 적게 나온 이유로서 사참위가 트림을 잘못 반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표를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 먼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 교수님의 강연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요새 조금 이렇게 신경 쓰는 일이 많아가지고 자료가 사실 뭐 아주 뭐 깔끔하게 준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참위에서 세준위에서 사참위에 뭐 질문을 보냈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왔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뭐 열린함의 G0M이 그 전에는 뭐 0.62였었는데 지난번 사참위 전원위원회에서 발표한 거는 0.517 그래서 한 뭐 0.1m 10cm 줄어든 걸로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0.517이 나온 이 이유가 물론 여기 이제 트림 문제가 있었죠. 트림 문제가 한 0. 그전에는 한 5 거죠. 네, 그전에는 뭐 트림은 같았어요. 그때도 열린하는 0.275였었습니다. 네, 동일한 0.275에 대해서 KMT 값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답변을 할 때 이 KG 값 이게 거기서 이제 VCG라고 말을 했죠. 그 사참위에서 답변을 하기를 이제 VCG가 자기 화물은 뭐 3톤밖에 차이 안 나는데 무게중심을 이렇게 따져 보다 보니까 VCG가 버티컬 뭐 센트럴 뭐 이게 뭐죠? 뭐 하여튼 뭐 그런 그래비티 센터 뭐 이런 거 같은데 요 수직 방향의 무게중심이 32cm 올라가 있다. 0.32m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좀 말이 안 돼요. 이게 0.32m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 전에 여기가 0, 10점 뭐1 얼마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3이라면 뭐 1, 4, 뭐 이렇게 됐었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도 요 비슷한 값이었습니다. 그, 그 사참위 답변이 상당히 이제 뭔가 착오가 있어요. 0.32m가 올라간 게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전에 비해서 0.032m가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 차이인데 그거로는 이렇게 이제 크게 줄어든 걸 설명할 수가 없고 트림이 잘못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사참위가 제대로 답변을 못한 건지 뭐 불성실하게 한 건지 뭐 그랬습니다. 네. 또
사참위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표류 당시 이 기울어 있죠. 여기 이렇게 세월호가 관찰이 되는데 9시 15분쯤에 블라이소가 처음 이제 촬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접근을 하죠. 그래서 한 시간 한 23분, 그리고 좀 약간 선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별로 촬영이 됐는데, 그거를 분석해 보니까 이때 한 46도, 이때 49도, 이때 뭐 한 53도 이렇게 기울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세월호의 복원성을 지제로엠을 추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뭐 0.46 정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 이제 그럼 세월 이렇게 표류할 때 기울어져 있죠.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어, 그 세월호 복원성 지제로엠을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왜 배가 기울었을까요? 그거는 화물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제 기울어진 거거든요. 운항 중에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는 원심력에 의해서 기울어지는 거고, 지금 현재 기울어진 모습은, 표류할 때 기울어진 모습은 원심력에 의해서 기울어진 것이 아니고 화물이 이동했죠. 그것 때문에 그 기울어진 건데, 복원성이 크면, 지제로암 값이 크면 동일한 화물 이동에 대해서 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복원성이 나쁘면 동일한 화물 이동량에 대해서 많이 기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울어진 정도, 그리고 화물이 얼마나 이동했느냐, 이걸 가지고 비교해 보면 세월호의 지제로 M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계산하려면은 이러한 이제 복원정 커브, 이거를 이제 복원정이라고도 하죠. 복원정, 또는 뭐 영어로는 이제 스터빌러티 콘스턴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GZ 이렇게도 이제 표시를 합니다. 이 값이 이제 0 이하로 되면은 이게 기울기별로 달라요. GG값, 복원정 값이 기울기 이제 왜 G0M이 있죠. G0M이라고 하는 거는 딱 정적인 상태. 이게 이제 하나도 안 기울은 상태에서의 어떤 이제 그 복원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복원정 값, 이걸 대략 뭐 이렇게 이제 사인 세타를 곱한 거랑 이제 비슷한데, 그래서 정도일 때는 사실 제로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누가 10만 가해도 처음에는 기울어지죠. 처음에는 그냥 기울어집니다. 살짝 바람만 불어도 기울어지는데, 조금 가면은 이제 이 기울어지면서 이 복원정 값이 커집니다. 대체적으로 GG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지, 뭐 이렇게 원래 이제 G0 M 있죠. 이 G0 M에다가 곱하기 사인 기울기, 뭐 이런 정도예요. 뭐 사인 함수 이렇게 이제 이제 뭐야, 값이 커지면은 그 값도 살짝 증가를 하죠.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요 G0 값이라고 하는 것이, 요 값이라고 하는 것이 기울기별로 약간씩 다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다 선체 모양 이거 딱 고려해서 여러 기울기별로 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왔다. 그러면은 요 값이 잘 안 보이죠. 이게 이 값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제가 이거를 이제 잘 보이지도 않는 거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들여다 봤는데, 여기가 1.0이에요. 여기가 0.5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값이에요. G0M은 0.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 값이 이 기준이 이제 0. 아마 6일이었던 5일이었던가요? 5일 0.512 512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제 복원정 곡선입니다. 곱하면 사인 세타로 곱하면 뭐 이렇게 막 커졌어요. 그래서 희한한 값이 어쨌든 했는데, 이게 이제 쭉 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쭉 커졌는데, 그래서 자 이제 그럼 그 다음으로 봅시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기울기 어떻게 보느냐. 자 이제 이게 복원정 곡선입니다. G0M이
0.517일 때에 사참위가 공개한 이제 보건정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40도, 60도 가면서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합니다. 여기 아마 오른쪽이 지금 한 사진에 가리는데, 뭐 이런 이제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60도, 60도까지 상당히 큰 보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이제 큰 보건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65도, 80도가 돼도 상당한 보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라면 세월호가 0.517이다 그러면은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 60도고 70도가 기울었어요. 그래도 다시 되돌아옵니다. 정말 대단한 보건성을 갖고 있는데, 이 보건정 곡선에 의하면 세월호는 아무리 뭐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막 휘청휘청해도 60도, 70도씩 기울어도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데이터예요. 희한하죠. 자, 그런데 이게 왜 기우느냐? 바람이 불어서 기울면 다시 돌아오겠죠. 그렇지만 이제 화물이 이동하면 그 이동한 만큼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거가 화물 2,000m, 2,000톤 죄송합니다. 세월호에 당시 이제 화물이 2,000톤이 실렸습니다. 그 2,000톤이 만약에 이제 평균 2m 이동을 했다. 보통은 이제 당시 CCTV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한 2m에서 3m 정도, 3m 정도는 이동을 했습니다. 무게중심이 전체가 이동을 했는데 2m 이동했다고 치면, 평균 2m 이동했다고 치면은 이제 0.4 곱하기 코사인 기울기만큼 여기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 보건정 곡선이. 자, 30도 기울기에서는 0.35만큼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40도 기울기에서는 0.31, 50도 기울기에서는 0.25만큼 이제 감소를 합니다. 2,000톤, 화물 2,000톤이 이제 2m만큼 이동을 했다. 그러면 0.30도 기울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30도 기울기에서는 여기 보면은요, 30도 기울기에서는 0.45만큼 감소를 합니다. 보건성이. 요 화물 이동에 의해서. 그러면은 3호가 여기쯤이죠. 여기 지금 요거 여기 한 3 정도, 30도면은 30도면은 뭐예요? 여기가 3, 지금 한 2밖에 안 돼요. 0.2 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보건성 곡선이. 근데 0.35만큼 손실이 생겼으니까 이게 보건성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화물이 이제 이만큼 30도에서는 40도가 된다 그러면은 40도 기울기에서는 화물 2,000톤의 2m 이동에 의해서 0.31만큼 감소를 해요. 근데 보건정 곡선을 보면은 약 한 그 정도 되죠. 0.3 뭐 근처 됩니다. 그러면은 40도 정도가 되면은 보건성 이게 살아 있어요. 보건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50도가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50도가 기울어지면은 뭐 0.25만큼 감소를 하는데, 원래 보건정은 이렇게 0.5씩이나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감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40도가 넘으면은 이제 더 안 기울어지고 오히려 보건성이 작용을 하고, 40도 이하에서는 40도 이하에서는 보건성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기울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40도 정도 기울면 그 상태를 유지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제 이게 40도 정도 기울었다. 이게 40도 정도 기울었다. 배가 40도 정도 기울었다면은 보건성 세월호의 지제로행은 0.517이 됐을 거다. 그런데 여기 40도보다 더 기울었죠. 그죠? 그러니까 0.517보다는 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사실 이게 상당히 머리도 아프고 계산 복잡한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뭐 안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네, 네. 자, 이거를 계산할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 물론 이제 이 보건정 곡선 이게 중요합니다. 이 보건정 곡선이 얼마냐, 그리고 화물이 얼마만큼 2,000톤이 있었는데 그 2,000톤이 평균 몇 미터 이동했느냐,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그 변수가 돼가지고 정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화물 이동은 얼마냐? 그때 이제 사참위가
한 거 보니까 뭐 선수 데크 컨테이너는 평균 4m 이동했고, 일반 화물은 6.7m 이동했고, C갑판은 뭐 1.62m 이동했고, D갑판하고 E갑판은 뺐는데, 평균 뭐 몇 미터로 이동 계산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여튼 2m 정도는 뭐 이동했겠죠. 아마 그 정도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값이, 자, 0.517이면은 G0M이 0.517이면은 39도 기울 거고, 0.39면은 38도 기울 거고, 0.311이면 40도 기울 거고, 451이면은 44.8도 기울 거다. 45도. 그래서 사고 당시 45도 이제 기운 상태로 표류했다. 이렇게 해서 보고, 그래서 한 0.45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자, 여기 큰 함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보건정 곡선, 사참위 전원위원회에서 발표하고 공개한 보건정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값을 보면은 다 GG 값이죠. 여기 GG 값이 0.0, 0.064, 뭐 0.12로 보이나요? 숫자가 0.292, 0.838, 0.96 계속 늘어나요. 한없이 늘어나요. 그리고 60, 70도에서 최대 값이 있습니다. 거의 70도에서는 1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렇게 곱한 거죠. 사실은 이제 요 GG라고 하는 게 GG라고 하는 게 아까 사인을 곱했으면은 커지지만 1, 그렇죠. 1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 GG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G0M에다가 탄젠트 기울기를 곱한 것 같아요. 탄젠트 기울기를 곱하니까 이게 이제 탄젠트가 50도 되면은 45도 되면 1보다 커지니까, 그래서 뭐 이 1보다 큰 값이 막 나오고 이런 것 같아요. 탄젠트 기울기를 곱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건정곡선 4참의 전원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거고, 자, 우리가 이 선조위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정곡선이 나와요. 여기도. 근데 여기에서 발표한 보건정곡선은 G0M이 0.612일 때, 0.612일 때 이런 값이 나와요. 최대가 40도일 때 0. 얼마입니까? 40도일 때 0.24, 한 0.25 정도예요. 24, 0. 한 242 정도. 최대값이 이 GG값, 보건정 스터빌리티 커브 이 보건정 값이 최대 0.24예요. 근데 얘들은 40도일 때는 0. 이거는 물론 이제 5일 때죠. 뭐 40도일 때는 0.292, 또 비슷해요. 뭐 0.29, 40도일 때 조금 더 커요. 근데 이제 그 40도가 지나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줄어들게 돼요. 여기 보면 줄고 60도가 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이때부터는 보건성을 상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조의 보고서에 의하면 50도가 좀 넘으면 보건성을 상실하고, 그리고 40도에서 최대의 보건성을 갖게 되고, 40도가 넘으면 이제 보건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50도가 넘으면 보건성을 상실합니다. 0.612일 때. 근데 이거 전혀 다르죠. 이쪽은 사참위 전원위원회에서의 보건정 곡선은 뭐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보건성이 더 커져요. 예, 한없이 커져요. 그래서 80도가 돼도 보건성을 상실하지 않아요. 선조의 보고서에서는 50도가 넘으면 보건성을 상실한다고 나옵니다. G0M이 0.612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죠? 어느 쪽이 맞나요? 이런 정말로 황당한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조위가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냥 뭐 이거 어느 뭐 조금 뭐 오차 범위가 아니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참위 전원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곡선은 네덜란드 마린에서 만든 거예요. 네덜란드 마린에서, 제가 참 말이 이럴 때 참 험한 말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사참위 전원위원회에서 이걸 이용한 거죠. 이게 더 유리하다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선조위에서는 이걸 어떻게 만들어낸 거냐? 나파에 의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이제 사참위에서 만든 보건적 곡선이고 이게 선조위에서 만든 보건적 곡선입니다. 0. 이게 지지율이 0.611일 때, 이건 0.517일 때, 그리고 2014년 해양심판원에서 세월호 특별조사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사고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건적 곡선이 나옵니다. 이때 지제렴이 0.46일 때 이 정도 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맥시멈이 0.32 정도 됩니다. 이건 더 보건정이 더 좋은데 보건성이 더 좋은데도 보건정은 이 0.3이 채 안 돼요. 이게 뭐 오차범위라고 치고 그런 거는 이런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그 2014년 해양심판원에서 발표한 세월호 그 보건정 곡선이랑 이 선조의 보건정 곡선은 뭐 하여튼 유사하게 갑니다. 약간 다르지만. 근데 이 사참위에서 한 거는 말도 안 되는, 이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느 게 맞느냐? 우선은 자, 아까 사참위 기준으로 사참위에서 기준으로 하면 이런 보건전 곡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화물 2,000톤이 2m 정도 이동했다 그러면은 한 40도 정도 기울게 됩니다. 네. 이제 보건성이 다르잖아. 이게 어느 게 이게 해양심판원 선조위께 맞다고 치면은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화물 2,000톤이 이게 0.4일 때, 0.6일 때 보건정 곡선이 대략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화물 2,000톤이 1.5m 이동했다고 치면은 이거가 요만큼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지금 0.6을 기준으로 하면 지제로엠이 0.6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38도, 한 37도까지는 보건성이 없어요. 상실입니다. 요거보다 이 원래의 보건정 곡선이 상실되는 것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상실되는 거예요. 보건성이 상실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40도가 되면은 약간 살아남아요. 약간 살아남죠. 40도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 여기 한 38도 기운다는 얘기입니다. 화물 2,000톤이 1.5m 정도 기울었다 그러면은 보건성 이제 지제로엠이 0.6 정도가 될 때 한 38도 기울어요. 그러다 이제 그거보다 작게 되면은 0.5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냥 맥시멈이 여기쯤 오니까 그냥 그대로 전복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서 있지를 못해요. 멈추지를 않고 그대로 전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1.5m 이동한 걸로 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 화물 2,000톤이 차량 블랙박스 보면은 화물 움직이는 거 다 보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1.5m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2에서 3m 정도, 2m에서 3m 정도 이동했습니다. 평균. 그러면은 이 상실되는 정도가 0.4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0.5부터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정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줄어들면 0.6 정도가 돼도 보건성이 거의 상실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제 실제로 화물 이동이 2m 정도는 최소한 있었습니다.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2m는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0.6이라고 하더라도 보건성 상실합니다. 45도에서 버티지를 못해요. 그냥 45도, 46도 만약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46도가 되면은 그냥 그대로 다 보건성 상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1.5m만 이동했다 그러면 50도 넘어야 보건성 상실이고요. 근데 어쨌든 2m 이동은 이제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걸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지제로에는 0.6이라고 하더라도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49도가 돼도 버텼어요. 그리고 53도가 돼도 어느 정도는 버티고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계속 기울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보건성이 0.6보다는 좀 크지 않았나? 네, 크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0.46?
0.46이라 하면은 화물 이 정도 이동해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참위는 이 엉터리 보건정 곡선을 가지고 이거 엉터리 보건정 곡선을 가지고 뭐 40도 뭐 저 화물이 2m 이동해도 40도밖에 안 기운다고 그러고 이 곡선을 가지고 뭐 53도가 돼도 보건선 뭐 이만큼 뭐 상실은 이 정도니까 상실되는 게 그러면은 이때 다 계속 살아 있어요. 아주 더 오히려 많이 기울어지면 많이 기울어질수록 보건성은 더 좋아요. 이런 그 엉터리 보건정 곡선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세월호가 50도, 60도가 기울었는데 무슨 그 보건성 보건력이 그렇게 계속 살아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선조이나 해양심판원의 보건정 곡선이 뭐 약간의 정확성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그쪽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엉터리인데 그럼 이 엉터리 보건정 곡선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네덜란드 애들이 이거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네덜란드 애들이 만든 거예요. 여기 걔들이 이게 왜 이렇게 보건정 곡선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얘들 모형 배를 만들었어요. 세월호 모형 배를 만들었습니다. 모형선 만들었잖아요. 그거 갖고 실험을 했는데 세월호랑 똑같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세월호랑 뭐 겉으로 보면 뭐 비슷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월호랑 모형 선박이랑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세월호는 여기 요 정도 45도가 요 시가판 여기 있는데 시가판이 여기 수면에 닿는 거는 45도 정도 기울면 수면에 닿습니다. 그러면은 수면에 닿으면은 시가판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다 여기 배수관 뭐 이런 거 통해서 물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여기 안에 이제 물이 차요. 시가판에. 근데 얘들 거는 네덜란드 선박은 모형 선박은 안에 물이 시가판 45도가 기울어도 물이 안 들어와요. 이 물 안 들어오는 이걸 가지고 보건정 곡선을 만든 거예요. 애들이. 이걸 가지고 하면은 요 60도가 기울어도 이 안에 물이 안 들어오니까 이쪽에 객실하고 시가판에 해당되는 부분에 물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건성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얘를 전복시키려면은 한 70도, 80도 해도 잘 안 도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도로 올라와요. 여기에 물이 안 들어오니까. 그럼 현실은 요만큼 45도 이상 기울면 여기에 급속히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50도 정도 기울면은 웬만큼 그 보건성이 좋지 않으면 이게 이제 보건성을 상실해서 넘어갑니다. 근데 화물 이동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넘어가는 건데 이런 이 모형 선박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거를 만든 거. 근데 이 엉터리 보건정 곡선을 가지고 사참위가 뭐 이 기울어진 거 뭐 화물 이동 이거 갖고 계산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갖고 계산해야 됩니다. 이쪽 거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화물이 이동이 실제로 또 몇 미터 했느냐 그거는 2,000톤이 이제 대략 한 뭐 2m 정도, 2m, 3m, 2.5m 정도는 뭐 최소한 이동했다. 거기서 어떻게 보면 또 3m 정도 이동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m 이동했느냐, 3m 이동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추정하는 게 지제론 추정하는 게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아무리 그래도 0.6은 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려해야 될게 사고 당시에 선수갑판에 화물이 한 100톤 정도가 쏟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보건성의 변화가 오고 그리고 또 침수가 됩니다. 물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시가판에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이제 들어오는 걸 계산하면 되는데 수면만큼 그대로 시가판은 물이 들어오는 건데 문제는 또 디가판으로도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거 고려해야죠. 그리고 45도가 넘고 뭐 침수군지 뭐 통풍구를 통해서 또 물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리고 뭐 어디 밑에 다른 이유로 물이 들어간다든가 그리고 이제 40도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평형수가 이동을 합니다. 디가판으로 이동을 해요. 그게 디가판이 이제 평형수가 디가판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 디가판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이제 제가 요 디가판이 있는데 여기가
그 C갑판이고 여기가 이제 D갑판이고 여기가 E갑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형선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 D갑판에 이제 이게 뭐죠? 이 관이 관이 D갑판에 있는데 웬만큼 기울어서는 물이 여기 안 나오죠. 하늘로 나오는데 45도가 기울면 여기 있는 물이 여기 D갑판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평형 이 보건성이 크게 상실이 됩니다. 물이 이쪽에 있는 게 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옆으로 이동했죠. 그러니까 이게 보건성을 크게 상실시킵니다.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세월호 거기에 표류할 때 기울어진 거 가지고 계산하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추정을 하는 거지만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엉터리 그 네덜란드 애들이 만든 엉터리 보건정국선을 가지고 그 검토도 없이 그냥 서체미에서 그걸 가지고 저를 계산해가지고 0.46이니 뭐 0.36이니 뭐 이러고 있으면 정말 되겠습니까? 뭐 이 정도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의 감사합니다. 강대식님 발표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식입니다. 저도 김관복 교수님 방금 강의도 잘 들었는데, 제가 그동안 선박에 대해서 이제 보건성 쪽을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선조의 보고서에서 그 안에서 좀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우리 보건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출항 시에 트림이 지고 그 트림에 따라서 그 보건력이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건성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KMT를 얼마로 특정하느냐가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트림이 지게 되면 트림이 크게 질수록 KMT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조에서 보고서를 보니까 그 본권에 보면은 그 열린안에서만 그 부분이 언급이 됐는데, 선조위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계산을 한 보건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나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나파 프로그램은 이제 자동으로 선박의 보건성이 계산되는 거다 보니까 그 나파로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다 보니까 그 직접 계산한 것보다 나파로 계산한 게 그 지제로 해으로 보건성으로 보면은 약 한 0.1에서 0.12 정도 그 메타가 높아지는데, 그 부분이 그 이제 보건력으로 보면 지제로 해으로 0.6 메타에 근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그 나파 프로그램을 계산하면은 0.6 이상이 나오고, 직접 계산하면은 사고 당시에 아까 얘기한 51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세월호 같은 경우에 지제로엠이 0.6 정도만 나와도 자체적으로 선박 그 탈을 이용해서 선회한다든지 뭐 이럴 때 배가 그렇게 많이 기울어지질 않고, 그러면은 그게 혹시 이제 외력을 고려해야 되는 그 한계선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세월호 출항 당시 트림이 한 0.8m, 선미 쪽으로 0.8m 정도 졌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전에 김관묵 교수님께서 2016년 4월 달에 그 블로그에 올려놓으신 거 보니까 이제 화물 위치를 CCTV로 다 찾고 그다음에 이런 걸 배치를 하다 보니까 한 1m 이상은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지난주 그 금요일 날 발표하실 때도 한 0.5 이상은 트림이 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했던 거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트림이 선조위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은 출항 시보다 사고 지점에서 약간 증가를 해요. 선조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직접 계산한 거 보면은 출항 시에는 한 0.23 정도 지제로이 나오는데 사고 시에는 한 0.26m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나파로 계산한 것도 마찬가지로 출항 시에는 0.3m 정도 되는데
사고시에는 0.32m, 거의 0.33m에 가까워지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그 선박은 세월호가 운항을 하면서 그 승객들이 그 뭐 식당 내에서도 그렇고 청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청수 사용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 엔진을 가동해야 되니까 엔진 발전기에 쓰는 오일을 사용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오일 탱크 같은 경우는 선박 중심에서부터 약간 앞쪽으로 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수 탱크 같은 경우는 선박 중심에서 약간 뒤쪽이긴 한데 거의 무게중심 쪽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료를 쓰면서 앞쪽이 그 많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림이 좀 더 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선주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직접 계산한 거나 납파 계산한 게 좀 적게 나왔는데 이렇게 이게 적게 나오다 보니까 KMT 값이 너무 적게 나왔다. 라는 게 제가 좀 의아하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KMT 값이 적게 나오니까 보건성 값도 적게 나왔다. 그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 세월호의 보건성을 결정하는 인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트림이라고 하면은 선박이 수면에 떠 있을 때 선수가 이제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그 트림이 없는 이븐킬 상태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선수 선미가 그 배의 기준 맨 밑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수평하게 떠 있는 게 트림이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측 그림 같은 경우는 선미가 조금 더 잠긴 게 선미 트림으로 해서 약간 트림이 좀 생긴 거 이렇게 뒤가 좀 더 가라앉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그 배에서는 일반적으로 약간 선미 트림을 지게 운항을 합니다. 그게 통상적인 운항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게 뒤로 트림이 질수록 이 선체의 뒷부분이 그 좀 많이 평평한 형상을 띠기 때문에 그 보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선미 트림을 많이 지는데 그게 그 보건성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납파 프로그램을 계산해 보니까 그 보건성이 약간 좋아진 게 이 KMT 값이 커진 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열린안에서도 출항시하고 사고시를 보면은 배수량 톤도 물론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청소 쓰고 기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 더 줄어들었는데 무게중심은 대신 밑에 쪽에서 사용을 했고 위에 무게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약간 높아졌죠. 그리고 이제 트림이 약간 좀 더 적고 KMT 값도 그 우선 그 사고심만 집중적으로 보면은 선주의 계산했을 때는 KMT 값이 11.039m입니다. 이거는 그 트림이 없을 때 기준으로 했고요. 일반적으로 선박 보건성을 직접 계산할 때는 이렇게 트림이 없는 상태에서 없는 KMT 값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그대로 썼는데 이것은 뭐 그 선박 규정상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나파로 계산한 것은 트림이 반영된 KMT다 보니까 그 한 11.15m 이상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 선조하고 나파 계산한 것만 해도 0.12 정도가 그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지제로염으로 치면은 0.6에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고 한 고경계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4차 트림 같은 경우는 그 무게는 배수량은 아까 이제 아까도 김관목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3.83톤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배수량으로 보면은. 근데 무게 중심은 이 선조의 직접 계산이라든지 납파 계산보다도 훨씬 높아졌어요. 한 0.04m 정도 높아졌는데 트림은 그 직접 계산한 것보다 약간 높아졌지만 납파 계산한 것보다는 적고 근데 이 KMT 값이 11.07m로만 해서 이 값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지나치게 작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이 세월호가 트림이 0.8m 정도 된다면은 제가 이게 선조의 보고서라든지 다른 데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제가 다른 자료들을 보고 추측컨대 약 한 11.2m가 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KMT가. 그러면 11.07에서부터 11.2이면은 0.13m 정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제로엠이 0.6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0.6 정도만 되면은 그 배가 전탄을 써서 선회를 한다고 해도 이 세월호가 행경사가 20도 미만으로 집니다. 보통 한 18도, 16도에서 18도 정도 지기 때문에 그 20도가 넘어가야 그 D데크에 있는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고박이 좀 부실한 부분 화물들이 쏠림이 발생되는데 20도 정도가 미만으로 경사가 되면은 그 화물이 이동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그 해심원의 보고서를 보면은 0.6m가 좀 보건성 지저램이 0.6m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트림이 한 0.8m라고 그 생각한 이유는 그 선박이 그 세월호가 인천항에서 출항할 때 그때 CCTV가 안벽에 있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출항 시인데 이 부분에 이제 제가 지금 커서가 가 있는 부분이 그 암벽 선입니다. 그 요 부분이 이제 바닷물이고요. 이때는 이제 바닷물이 많이 올라왔나 봅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에 그 밑에 이제 페인트 칠 해놓은 그 부분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 선미에서부터 선수까지를 보면은 거의 그 수면하고 배에 칠해진 페인트하고 거의 그 수평인 걸로 저는 이제 확인이 되는데 만약에 이 페인트가 그러면 얼마나 그 트림이 지게 칠해져 있는지 그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 같은 걸 확인해 보니까 그 선수 같은 경우 맨 앞부분 같은 경우는 한 6.15m 정도의 페인트가 칠해졌고요. 그다음에 그 선미 같은 경우는 그 AP 기준으로 해서 일본에서는 7m로 칠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재도색하면서 이 선미 끝단 부분 그 세월호의 끝단 부분에서 약 한 7m가 좀 안 되게 칠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그러면은 그랬을 때 한 그 AP에서 FP를 그러니까 그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트림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보면은 약 한 0.8에서 0.85m 정도가 트림이 집니다. 그래서 수면을 보고 그럼 이 배가 출항할 때 한 0.85, 0.8 정도에서 0.85가 트림이 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고 당시에는 아까도 살펴봤듯이 그 출항 시보다 사고 시에 약간 트림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봤을 때 사고 시에도 한 0.8m 정도 트림이 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봤다시피 0.85 정도의 트림이 지면은 0.8 정도 트림이 지면은 그 실제 KMT 값이 한 11.2m 정도가 될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지제로엠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0.7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사참위에서 지난번 1월 13일 날 발표한 자료를 제가 그 원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캡처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아까 김관묵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보건 기재 테이블 커브 그 부분을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좀 저는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너무 좀 그 부분은 이상한 부분이고 일반적인 그 세월호에서 나오는 지제 커브는 아니다라는 그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정확히 좀 사참위에서 정확히 좀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들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월호 그 수리하는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건 참고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 부분에 그 자세히 저 사진을 좀 확대해 보면은 여기에 6m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여기까지가 흘수가 6m고요. 6m고 그다음에 여기가 6자 끝에가 요 글자 높이가 100mm입니다. 그래서
6.1m, 그다음에 요 2자 밑에가 6.2m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선수 같은 경우는 6.15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요. 선미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건 작업 중인데 2013년 1월 16일 같은 시간에 찍다 보니까 요 부분은 아직 제대로 못 칠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대충 어느 정도 선 해놓고 그다음에 이 선수처럼 그 테이프를 붙여서 정확히 표시를 하는데 이 부분을 그 나중에 세월호 그 인양해서 지금 목포에 있는데 거기 있는 사진이 이렇게 어디서 제가 이 부분을 갔을 때 좀 찍었던 것 같은데 보면은 여기까지가 6.8, 여기가 6.8이고요. 그다음에 요 노란 선 밑에 노란 선 여기가 6.9m입니다. 그리고 요게 7m 표시고 7m의 밑에 쪽이가 7m고 그러면 6.9에서 7m 사이에 있는데 정확히 7m까지는 안 칠해져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7m까지 칠했었는데 그래서 이걸 봐서 실제 이 페인트의 트림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한 0.797인데 이건 뭐 0.8m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요 3mm까지 일반적으로 뭐 이 사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한 실제 방어도료의 그 페인트의 그 트림은 한 0.8 정도 선미 트림이 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배가 출항할 때 그 뭐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이 페인트 색깔하고 그다음에 해수면하고 거의 수평적인 거로 출발을 하는 걸로 봐서 이 배가 출항할 때 한 0.8 지지 않았을까 트림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했어도 이걸로 좀 마치겠습니다. 뭐 요약해보자면 사참이나 선조위에서 세월호 트림 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성 값이 실제 값보다는 적게 계산이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이 트림 값이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으니까 그걸 보정해서 다시 계산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걸로 제가 좀 이해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강대식님의 자세한 또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웠다고 보고요. 그래도 여전히 전문가가 아닌 저 일반인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요. 일단 강의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질문할 거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감욱 교수님한테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아까 그 F가 여러 개 있는 것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0.5일 때 그래프, 1m일 때 이동, 그다음에 1.5일 때 이동, 이제 요 그래프들이 있는데 요 그래프의 이제 의미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1.5 메타 이동했을 때 0.3이다라고 돼 있고 이제 아래는 x축은 0일 때는 그러니까 수평상일 때 화물이 1.5m 이동을 하면 0.3만큼 G0M이 이제 낮아진다라는 말씀. 네. G0M이 GG 값이죠. GG 값이 이제 네, 내려간다라고.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의 1.5m 네, 이 커브하고 초록색이 만나는 이 부분은 서로 그렇죠. 상쇄가 되니까 그러니까 25도에서 1.5m가 이동하면 이제 0.8일 경우에는 네. 한 26도 정도 기우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1.5m 이동했는데 0.6이다 그러면 한 37, 8도 기우는 거고 네. 0.4 그러면은 뭐 보건성이 없어지는 거죠. 상실되는 겁니다. 네. 이게 뭐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선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화물이 무게중심이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 그만큼 여기가 예를 들면 이제 2,000톤이다. 2,000톤이고 그리고 요 거리가 뭐 X만큼 2m만큼 이동을 했다. 그러면은 2,000 곱하기 이제 2m가 됩니다. 이거를 전체 배수량으로 나눠주는 거건데 배수량이 한 9,700이니까
예, 그러면 대략 한 뭐 이렇게 이런 값이 나옵니다. 예, 대략. 알겠습니다. 요 설명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한눈에 잘 들어와서 굉장히 잘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도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세요. 저 아까 그 김 교수님이 설명하실 때 네. 45도 기울면 시가판의 해수가 들어온다고 돼 있거든요. 들어온다고 그렇게 예, 말씀하셨죠. 예. 근데 이제 그 보건성 계산서 한국 거나 일본 거나 다 보면 해수 침입각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은 전부 다 이제 59도 내지 60도 된단 말이에요. 아, 예. 그거는 예, 이제 시가판에 물 들어오는 거랑 예, 그걸 그 선저로 물 들어가는 거랑 그러니까 침수라고 하는 거는 선저로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시가판 아래로 물이 내려가는 거가 침수고 시가판에 물 들어오는 거는 침수가 아니고 그냥 왜냐면 시가판에 그러니까 침수 각도라고 하는 거는 아래로 다운워드 플라딩이라고 했잖아요. 그쪽에 그 보면은 영어로는 예, 다운워드 막 이렇게 플라딩이라고 했어요. 이 각도라고 했어요. 예. 앵글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밑으로 물이 내려가는 각도예요. 침수 각도. 그러니까 요건 지금 예, 김 시가판에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데크의 갑판상은 예, 오픈되어 있는 데크이기 때문에 그 음. 서로 바닷물이 그 위에 덮이더라도 그 물에 의해서 그 물이 시가판에는 들어온다 이거죠. 그 시가판에는 물이 들어온 비가판이나 선저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거기는 이제 그거는 이제 배제한 거고요. 물론 이제 50도 이상 되면은 이제 아래로 물이 내려가는 거고. 예, 이게 다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는요. 그 지금 보건성 계산을 하면서 전혀 지금 그 고려 내지는 이게 이제 그 덧붙여서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에 대해서 어느 조사 기관, 연구 기관이고 그 실험실이고 전부 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핀 스테빌라이저, 예. 소위 이제 왼쪽 거는 인양하면서 이 방해가 된다 해서 잘라버렸잖아요. 예. 그런 전례까지 있는데 이 핀 스테빌라이저가 양쪽에 비행기 날개처럼 이게 양력을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구두에 접안할 때는 접지만은 항해 중에는 노상제 펴고 다니던 그런 이게 양력 장치인데 이 메이카의 그 자기들 논문이나 이제 참고 문헌을 보면 48% 내지 94%까지 그 보건성을 향상시킨다고 이렇게 지금 이제 자기들이 주장 내지는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다른 배는 없는 세월호에만 장치된 이게 이제 보건성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추가된 장치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런 보건성 계산 내지는 이거를 보건성을 다투는데 이거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거는 이제 그 핀스테빌라이저가 영향을 주는 거는 운항 때 영향을 주는 거죠. 운항 때. 예. 예. 그 운항할 때는 속도가 있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양력이 생겼는데 지금 이게 지금 정적인 상태잖아요. 아니죠. 사고 나기까지는 예, 사고 나게 그거에 이제 그때는 그걸 따져야 되고. 그렇죠. 사실 예, 그때는 예. 그러니까 이게 사고 났을 때까지는 예, 이제 이게 작용을 했고 그래서 예상은 에서는 맞, 네, 맞, 소용이 없죠, 이제. 맞습니다. 그거는 운항 중에는 그때 사고 당시를 설명할 때는 그걸 좀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건 정적인 상태에서는
그게 이제 영향은 이제 없는 거죠. 여기서는 정적인 상태에서. 예, 이상입니다. 네. 김건묵 교수님, 저 네. 질문이 좀 있는데요. 네. 아까 그 나파 프로그램을 계산한 보건성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요. 이 부분은 그 교수님도 그 동영상에서 캡처한 건가요? 좀 선명하지가 않고. 아니야. 요거는 예. 보고서 있습니다. 선조의 보고서. 아니요. 저 사참위에서 한 거. 사참위에서 한 거는 화면 캡처한 겁니다. 아,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갖고. 예, 근데 그 선조위 보고서에도 교수님이 굉장히 글자가 좀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 A4에다가 이 부분을 그 뭐 복사를 했는지 붙여넣기 했는지 이 선명하지 않아서 글자를 저는 잘 해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참위에서 발표한 거는 동영상으로 캡처한 거라서 동영상을 캡처했기 때문에 뭐 제대로 보이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보면 보이더라고요. 여기 숫자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 숫자를 여기 있는 숫자를 보니까 이게 0.5고 이게 1.0이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0.489, 0.8389, 0.929거든요. 이거랑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얘들이 계산을 탄젠트 기울기를 곱한 거예요. 지제로에 말하자면 탄젠트 여기 이제 KMT 값에다 사인 곱한 거, 그 지제로에 사인 곱한 거, 그래서 거기다가 차이 뺀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젯은 그 네. K에서 그 네. 사인 곱한 거 그걸 뺀 값인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선조위 보고서에도 보면은 예, 여기 이 배가 보통 한 50도? 예, 45도에서 50도 넘으면은 50도에서 맥시멈 됐다가 떨어지거든요. 다 사참이 이렇게 이 그래프는 도저히 뭐 믿을 이거 수가 없는 이거 부분이. 네덜란드에서 만든 거예요. 네덜란드. 알겠습니다. 그냥 그 네, 부분이 너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예. 다르고 그래서 얘들은 이게 이제 시가판에 물 들어오는 걸 고려 안 한 거예요. 시가판에 물 안 들어오면은 그 위에 여객층까지 여기 여객층 있죠, 여기. 예. 여기까지 예를 들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수면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다 부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은 물이 여긴 다 찼, 여기는 부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이 여기 시가판도 물 들어오고 그리고 여객층도 물 막 들어오니까 여기 부력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여기는 부력이 있다고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60도 넘어야지 여기 물 안 들어온다. 여기가 다 잠수함처럼 여기가 이제 잠수함처럼 완전히 그 안에가 다 부력으로 작용한다. 이러면 이런 곡선이 나오죠. 물이 안 들어오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곡선이에요. 그리고 선조이나 나파 프로그램이나 그 해시몬 거기서는 이제 이게 45도 이상 기울어지면 시가판에는 물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보고 여객층도 상당히 복도라든가 뭐 이런 거 해서 다 물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전제로 한 거죠. 이제 45도 이상 기울면은 시가판에 바깥 창문 다 막혔어도 여기 관이 있거든요. 관을 통해서 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은 뭐 아직도 제가 예.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저 지제 커브를 그릴 때 예. 그 만약에 이제 여기 같은 건 이제 지제로엠이 만약 0.517이다. 그러면 이게 1라디안이면은 그 180도를 파이로 나눈 값이거든요. 그러면 57.2도 정도입니다. 그럼 57.2도에서 수직선을 긋고 그게 0.517일 때 만나는 점하고 0도에서 선을 해갖고 이렇게 그리거든요. 요거 접선. 선조의 그림처럼. 그러니까 여기가 53.7도인가 그러면 여기인가. 하여튼 얘들은 그게 말이 안 돼. 여기.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엉터리예요. 저도 이거를 보고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배가 사실 이렇게 기울잖아요. 여기가 이제 시가판이라고 하고 물이 기울면은 이제 부력 중심이
이게 만약에 물이 안 찼다 그러면 부력 중심이 여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수선을 그으면 KMT가 여기쯤 돼요. 여기 이제 KMT가 나오는 건데, 네, 요거를 여기다 부력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11.1m니 11.9 그게 계속 유지를 해요, 그 값이. 예. 그래서 무게 중심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계속 복원성이 계속 살게 되는데, 여기에 물이 들어오면 여기 복원 없어지거든요, 이게. 예. 여기가 부력이 없어지면서 부력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무게 중심보다 이게 이제 낮아지는 거고, 더 기울면 기울수록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게 이제 결국 이쪽에 부력이 여기 없어진다. 여기 이제 물이 들어오니까 이쪽에 이제 부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력 중심이 계속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무게 중심 수선을 그었을 때 이 무게 중심 이하로 뭐죠? 그거 이하로 내려오면서 복원성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부력이 여기 있다, 계속 있다 그러면은 계속 뭐 여기 계속 이게 부력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이게 복원성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이 되게 돼 있어요. 잠수함이 된 거죠. 완전 잠수함이 된 거죠. 뭐 확실한. 네, 다른 질문 또 없으신가요?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4차 함의의 자료 공개 요구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조위 때는 자료 공개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이 공개가 돼서 열의가 있는 분들이 많이 또 자료 찾아보시고 의견도 주시고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4차 함의 때는 지금 대부분이 비공개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도 동영상으로 캡처를 해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여러분들 저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공개 요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없으신가요? 네, 더 없으시면 네, 오늘 강의는 그러면 여기서 마치셔도 될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저기 네. 수고 제가 인제 많으셨습니다. 네, 저기 강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은 아까 강대식 선생님께서 사진 자료 얘기하시면서 0.1m, 0.2m 뭐 이렇게 페인트 칠이 몇 센치고 이런 얘기들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목포 신항에 거치돼 있는 세월호는 세월의 두께를 입어서 계속 예 파손되고 낡아지고 그래서 자료로서의 어떤 증거로서의 어떤 효력들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그렇게 진행되기 전에 뭐 외판의 파손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되게 과학적인 수치들 이런 것들 이렇게 특정해서 자료로 객관적인 데이터로 더 정확하게 남겨두는 작업들은 또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참 네. 아까 강대 선생님이 네. 요 사진 홀수선, 뭐 저기 청색 도료선, 뭐래요? 페인트선 그 사진이 4월 15일 날 출항 당시 그 사진에 다 보여요. 그래서 아마 그 사진들을 안 갖고 계신가 봐요. 그리고 그 인천항 CCTV 뉴스타파 거 말고 그 원본 제가 갖고 있거든요. 원본 사진 복사한 거죠.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그런 사진들 다뭐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장시간 강의해 주신 김관무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이태종 선생님, 강대식 선생님 의견도 정말 감사드립니다.